이어서 재밌게 돈 버는 노하우,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기록하고 정리하라. 이 투자 이유, 정보, 당시의 느낌, 참고했던 사이트 등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기억하라. 우리 어머님들은요, 가계부를 많이 쓰셨죠. 이 옛날 가계부를 보면 수입과 지출도 있지만 어머님들의 하루 일기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깨알 같은 글씨로 이것저것 메모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노트를 하나 장만을 해서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기록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매매일지가 버젓이 HTS 프로그램에 있는데 뭘 또 기록하냐 이러시겠지만요. 기록할 게 많습니다. 왜 난 그 종목을 샀나, 또 뭘 주목했나, 혹은 그 주식을 추천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또 손실을 봤다면 그 이유도 다 구구절절 써놓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배워놓으면 실전 투자할 때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당연히 엉뚱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맘 편한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한번 내 포트폴리오를 보시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9월 11일 오늘 목돈연구소의 첫 곡은 바로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윤종신의 기억해줘. 네,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윤종신의 기억해줘였는데요. 우리 이 뇌가 있잖아요. 이 뇌하고 행동이 잘 일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려고 하면 계속 기록을 해야 된대요. 쓰고 또 쓰고, 쓴 것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제 그래야 좀 고쳐질까 말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연애할 때라든가 그렇죠, 사랑할 때라든가 할 때 꼭 비슷한 실수를 또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까먹습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또 연애를 하면은 꼭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투자도 이제 제가 앞서서 이걸 다 쓰라고 한 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한테 추천받아가지고 큰 손실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또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망합니다. 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써야 돼요. 이렇게 써서 쟤한테는 절대 그 추천주는 안 받는다, 이런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록해라,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995번님, 아빠가 요즘 말도 없고 기운이 없으세요. 아마 주식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주식밖에 없습니다. 아버님들이, 아빠가 말을 잃는다든가 또 침울해 한다든가 우울해 한다든가 깊은 한숨, 이건 지금 주식 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하니까요. 이럴 땐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세요. 0011번님, 소장님도 개인 투자 생활을 하시나요? 평소 전혀 말씀을 안 하셔서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 투자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말은 못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어떤 큰 비전은 여러분께 제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앞으로의 화두는, 이런 얘기들. 또 석유 시대의 종언, 그럼 석유 시대가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라든가, 또 이제 우리 패널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메타버스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다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1035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가지고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이죠. 주식 입문하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코너,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이 코너 있습니다.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주식학개론은 이 코너 제목이 건축학개론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하청환 본부장도 아실 텐데, 네. 건축학개론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몇 번이요?
전 2번 두 봤습니다. 번이요. 네. 극장에서. 극장에서. 네. 네. N차 관람이 많았던 영화였었죠. 아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인기가 많았죠. 저보다 좀 뒤 학번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시대를 이렇게 가보니까 네. 저랑 거의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뒤였었는데 네. 거긴 국민 첫사랑 수지 씨가 나오죠. 그렇죠. 하청환 본부장의 첫사랑은 네. 대학교 때, 아니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사귀었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그랬는데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요. 네. 사실 참 많이 좋아했었던 친구인데 네. 네, 이런 첫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것처럼 좀 전화는 최근에 했어요. 아니요, 이 친구가 해외로 한번 좀 나간 것 같아가지고 좀 연락이 좀 잘 닿지 않아서 한 번 정도는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네. 네, 다시 만날 수 풋풋한데요. 네. 살아있는 한 번도 보고 싶다. 그렇죠. 왜냐면은 동창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분명 볼 수 있을 텐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맘먹으면 볼 수 있는 건데 일부러 안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SNS를 통한다면은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분명 있을 법한데 네. 참 그게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첫사랑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런 지금 IT 시대에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네. 첫사랑을 갖고 있는 하청환 본부장.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 지표를 좀 하나씩 개념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경제 지표 몇 시에 나온다 그거 막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나오면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경제 지표의 중요성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런 방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척도가 아마 이제 이런 경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질 거다, 네. 혹은 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좀 정책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가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우리 앞으로 이런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냐. 혹은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네. 뭐 최근에 얘기 정말 지겹도록 들으시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좀 바로미터 경제 지표는 이제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지침으로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 경제 지표는 저스트 경제 지표였었는데 그렇죠.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오고부터 나서는 네. 돈을 인위적으로 찍어가지고 풀고 채권을 사준 이거부터는 경제 지표가 일종의 명분처럼 된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투자할 때 요즘에 경제 지표를 안 보면 왜냐면 뭐 명분을 찾고 하잖아요, 정책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명분으로 참 쓰기가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정말 많은 첫 번째 명분, 첫 번째 경제 지표는 고용 지표. 고용 지표입니다. 네, 고용 지표를 조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고용 지표가 뭔데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올까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일단은 고용 지표를 어디서 보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 미국 고용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노동부 산하 이제 노동통계국에서 이제 가게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월 첫 주 금요일. 네. 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금요일 오전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금요일 밤이죠. 그렇죠, 밤이죠. 네. 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넘어갈 될지 때, 넘어갈 금토 때, 넘어갈 때. 그때 체크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미국의 노동 시장을 총망라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담깁니까? 일단은 뭐 인종, 성별,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산업자별 취업자 수, 요거. 네, 신규 취업자 수. 신규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고 굉장히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산업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통화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준통화국의 이런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정책들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또 미국에서 정책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뭐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좀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용 지표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명분이 되죠. 그렇죠. 네. 명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게 왜 명분이 되냐면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는 이제 목표가 완전 고용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기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에 네. 따라서 지금은 좋으니까 이제 뭐 테이퍼링을 뭐 하겠다 뭐 이런 방향이라든지 뭐 안 좋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방향들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완전 고용 얘기했는데 이제 네. 실업률로 따지면은 한 3%대 후반에서 그렇죠. 예, 4% 초반. 네. 왜냐하면은 그 밑은 그냥 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정도 실업률을 우리가 이 정도면 꽉 찼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잘 짚어주셨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고용이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돼야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엔 돈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에 따른 그런 영향들을 또 충분히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를 일단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전체 비농업 취업자 수를 특히나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변동성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급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앞서 설문지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의 오답을 기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수치적인 부분들이 보다 더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보다 더 좀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고용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노동 통계국이죠. 그렇죠.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부분의 네. 신규 취업자 수. 그렇죠. 네. 농업 부분은 실은 우리가 뭐 그냥 농사를 많이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비농업 부분, 네. 논팜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앞에 ADP 민간 고용이라는 게 이제 한 뭐 이틀 전에 한번 나오죠. 아, 맞습니다. 그 네, ADP 맞습니다. 리서치라는 곳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당연히 집중해서 좀 그렇죠.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거죠. 네, 이게 노동통계국에 그렇죠. 노동통계국에 이게 가장 좀 중요하겠다라고.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좀 중요한 꼭지부터 조금 찾아 나가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 가장 중요한 지표를 꼽자면 역시 네. 이 신규 비농업 부분 신규 그렇죠. 취업자 수고 매달 첫째 주 금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때 네. 앞달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8월 달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죠. 9월 달 거는 10월 첫째 주 금요일에 또 맞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네. 자, 또 어떤 지표 볼까요? 네, 이제 또 ISM이라고 해서 또 경기 판단되는 또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제조업 지수랑 이제 서비스업 지수로 두 개가 나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ISM PMI로 엮여서 나갈 때가 있고요. 그냥 PMI로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수치 자체가 50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산업이 확장 국면,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50 이하로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있죠. 그렇죠. 네. 제조업 지수가 있고 또 서비스업 지수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있고요. 네, 예. 그렇게 있고 이제 제조업 이건 언제 발표됩니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첫 번째 영업일에 나타나게 되고 예.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영업일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도 있지만 네. 뭐 PMI 지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PMI 지수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거는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PMI 같은 경우 또 이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공급장 배달 또 재고 이렇게 부분들 합쳐가지고 이제 지수를 또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또 퍼센테이지도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각국 나라마다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PMI 지수가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수치 부분들을 일단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PMI를 구매자 관리 지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 신규 주문, 생산 이렇게 좀 나뉘네요. 네,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별로 좀 다른데 네. 뭐 신규 주문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 비중들을 좀 합쳐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발표되는 기간이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좀 수치는 변동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수를 평가하는 이런 기준치가 이렇게 좀 5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PMI 지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어쨌거나 50이 넘어설 경우에는 네, 그 응답한 사람들이 좀 밝게 본다. 그렇죠. 네, 좋게 이제 경기가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그 50이 넘더라도 네. 증감률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뭐 이전 달에는 뭐 60이었는데 58로 줄게 되면은 지금 확장 국면이긴 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50 이하로 됐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좀 인식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좀 투자 심리라든지 뭐 경기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ISM이라는 게 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협회 이름인가요? 네, 공급자 관리 협회가 이제 매월 발표하는 이런 공급자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ISM, 네. PMI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ISM PMI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ISM 지수로 조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PMI 지수라고 또 따로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표가 워낙 다양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표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좀 명칭이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ISM 지수 따로 보고 PMI 지수 따로 보고 그래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발표하는 곳들이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은 또 국가 통계국이 하기도 하고, 네네네. 우리는 또 우리가 하고 일본도 하게 되니까 대표 PMI 지수를 네, 살펴보면 좋겠고, 네, 미국은 이제 ISM이 총괄하지만은 또 그렇죠. 이게 기관들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뭐 시카고 관련된 거는 또 시카고 쪽에 누구랑 네. 해가지고 뭐 시카고 PMI 지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구매 관리자 지수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물건 엄청나게- 사는 사람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냐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 체인 상에서 수요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맞아요.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자재나 생산에 대한 주문을 늘리게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수요가 감소가 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주문을 줄이게 되면서 이제 산업의 이런 활동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냐 안 좋은 상황이냐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아지게 됐을 때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혹은 뭐 반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바탕으로 경기의 흐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인플레이션율,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생산자 물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생산자 물가 지수랑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냥 이름 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기업 생산자 물가 지수는 자연스럽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생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생산 원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PPI로 좀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지수 같은 경우는 CPI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도 이런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경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생산자에 대한 이런 원가 가격을 바탕으로 이제 경기의 흐름을 좀 살펴보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올 때마다 네. 기저효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저효과 때문에 높게 나온 거다. 뭐 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게 이제
작년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부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그 흐름들이 사실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저효과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뭔가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5%대 계속 엄청나잖아요. 물가 네, 상승률인데 작년이 워낙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네. 그거 대비 5%여서 일시적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전년 동기 대비도 보지만 그렇죠. 전월 대비도 요즘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예. 증감률을 좀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체크를 해야지 방향성을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전월뿐만 아니라 뭐 동기 그리고 연까지는 이제 좀 분할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뭐 이 중에서 고용도 중요하지만 물가 지수를 꼽고 싶어요. 아,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을. 네. 네,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한 4개월, 5개월 2% 후반대 네, 2.6씩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사실 경기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목표 인플레이션 2%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어쨌든 그거가 중요한데 유럽은 1%도 막 넘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렇게 된다는 것도 파악을 해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볼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뭐 전지박이라든지 동박까지 지금 상당히 스트림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더 심도 있게 좀 가볼까요? 뭐 네. 우리가 왜 배터리의 부분? 네, 배터리 전지? 뭐 네, 그 부분 좀 뭐 음극재 뭐 이런 것도 하나요? 네, 요즘 음극재, 뭐- 양극재. 네. 아, 네.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뭐 생산 부분에 원가의 많은 부분 거의 40%를 좀 차지하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목돈연구소가 다음 주부터는 11시로 옮겨가는데요. 그래도 주식각개론 하창환 본부장은 계속 함께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창환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들을 노래는요. 김진표 피처링 제이레빗이죠. 아저씨.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원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원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하창환 본부장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첫사랑이 있었고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까 바깥에 듣는데 눈물이 막 앞을 막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 왜냐면 얼마나- 우리 승 의원도 그런 비슷한 사연이 있나 봐요.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네. 재현아, 너를 바다에 버리고 버려도 내 마음속에 다시 밀려들어오는 너를 어떻게 하면 좋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분이 저를 바다에 버렸대요. 그런데 밀물이 계속 오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뭐 하세요? 그분은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밀려오는데 그분에게. 그분은 지금도 저를 찾고 있겠죠. 네? 그건 또 뭔 말입니까? 네? 아니,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저는 모르세요. 그렇죠. 아. 그건 절대로 과거는 과거로 덮어두어야지. 네. 과거가 현재로 오면 현재가 악몽으로 변해요. 그리고 뭐 갑자기 좀 얘기가 좀 첫사랑 이야기 하나만 딱 저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짧게 해주십시오. 예. 뭔데요? 모든 게 첫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 첫사랑이냐고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언제나 첫 번째 사랑이고 독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랑은 첫사랑이다.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자칫 위험한 발언입니다. 모든 이런 사람- 거 아닙니까? 너가 처음이야. 아니, 이번 아니, 주엔 처음이야. 뭐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마음이 처음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하여간 우리가 원하는 첫사랑은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닌데. 목돈을 승재원 지키는 게 위원의 첫사랑. 예. 너를 뭐라고요? 떠밀지만 바다에 버리고 버리지만 버려도. 버려도
계속 내 마음으로 밀려들어오는 너를 어떻게 하면 좋니? 너를 어떻게 하면 좋니?까지였어요? 그 뒤에도 조금 더 있죠. 더 있지만 이제 하지 마십시오. 네. 너를 어떻게 하면 좋니? 승재현 의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사실 저희들 이제 코로나 이제 마치고 난 다음 코로나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고 국민 여러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급하고 한참 화요일부터 이제 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썼죠? 신청했고 지금 이제 다 1차 신청은 끝났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이제 토요일이니까요.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예, 자유로 출생 연도와 할 수- 예.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데 저도 여기에 깜빡깜빡 속는데 가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죠. 지원금 대상이십니다. 귀하는 대상, 그렇죠. 귀하는 네. 대상. 우리 목돈연구소 소장님은 네. 2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의 대상입니다. 네. 이렇게 네. 오면 이게 너무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스미싱 범죄가 있는데요. 네. 정부가 지금 아마 국민 여러분들 다 이제 경고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네. 적극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 예, 아니 말이 꼬여가지고.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고 예. 이 말 하려고 했죠. 재난지원금 대상이십니다. 이런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부는요. 이걸 꼭 기억하셔서 그런 문자는 다 지워라.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자가 왔을 때 그 밑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클릭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 절대로 주소는 클릭하시면 안 된다. 이게 택배랑 그 비슷한 범죄팀인가 봐요. 그렇죠. 네, 택배가 잘못 반송되었습니다 할 때 클릭 그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미지를. 이게 정말 청취자분들에게 딱 두 가지 이게 뭐 상생 국민 지원금뿐만 아니라 제가 속을 뻔했던 거는 네. 그 저희들이 돈을 신용카드를 쓰면 이렇게 알림이 오잖아요. 오죠. 근데 갑자기 돈도 안 썼는데 알림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37만 8,900원 이렇게. 내가 한 번도 쓰지도 않는 은행인데. 네. 그럼 순간적으로 열받잖아. 이거 뭐니? 이래가지고 끽 누르는 순간 이제 그 휴대폰은 영원히 버려셔야 되는 휴대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스미싱이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스미싱을 다룰 유형인데. 예. 스미싱의 이제 사례를 또 이게 상황극으로 또 갖고 오셨네요. 그럼요. 오늘은 지난주에 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오빠 아니면 이건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우리 저 소장님이 저의 아빠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요? 예. 네. 제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빠 대답해 주셔야죠. 아빠. 승희야 왜? 나 지금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아빠. 지금 다른 번호로 연락하는 건데 아빠 나 카톡 친구 추첨 좀 빨리빨리 해줘. 이거 액정 깨져서 지금 빨리 수업 들어야 되는데 지금 수업이 안 돼 아빠. 지금 라는 문자가 온 거잖아요. 예.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전화가 온 줄 아니까 그러면은 알았어 이럴 테는데 그런 문자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문자가 오는데 이 문자가 딸이 평소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가면 그 전화번호가 딸의 사진이 그대로 뜨는 휴대폰이 저 카톡이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 지금 수업도 들어야 되고 액정은 깨지고 딸의 입장에 진짜 막 이렇게 패닉 상태의 문자가 오니까 딸이 시킨 대로 특정 앱을 까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앱을 깔고 여기서부터 무섭습니다. 신분증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카드 사진을 근데 왜 보내고. 갑자기 중요한 부분에서 이게 확 이렇게 하시나요? 왜냐면 신분증이 이게 집중해라. 그러니까 신분증을 복사하는 순간 물음표 100만 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증, 카드 사진 그런 걸 보내는 순간 사실 이 앱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피해자 아버지 다음 날 한 번도 거래가 없던 은행에서 2,400만 원의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카톡에 친구 추천을 좀 해주라고 해달라. 했잖아요. 전화번호가 다른 전화번호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압박에 보낸 딸의 문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전화번호로 카톡 추천을 하게끔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막 지금 액정이 깨졌다 이야기를 하면서 걔 친구가 이제 딸인 줄 알겠죠. 그렇죠. 아버님은. 그래가지고 그 친구 추천을 하면 그 친구 추천에 딸의 얼굴이 확 나오는 거고 그 딸이 이제는 토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버지랑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해. 돈을 어디로 붙여 할 때 그 지시가 실은 이게 이제 스미싱의 그 앞단계네요. 특정 앱을 까는 순간 이게 이제 사실 원격 조종이 되는
휴대폰으로 바뀌는 거 우리 좀비폰이라 그러죠. 장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래서 상대방의 디바이스를. 뭐 한 번도 안 당해 보시면 모르는데 네. 정말 내 휴대폰 만지듯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아들이 2명 있지만 전화를 하면은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요즘은 이제 왜 전화를 할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문자 톡을 하지? 순간적으로 딸에게 네. 전화 오면 갑자기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 무섭기까지.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자를 그것도 보내는 노린 거네요. 그렇죠. 야, 문자 다 보내는 게 문자란 많고. 세상이니까 톡 이게 세상이니까. 또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전화번호를 그냥 무작위로 한 뭐 10,000개, 20,000개를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적어도 한두 사람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만 피해자 뭐 메신저 피싱에 의해서 피해액만 466억에 이르고. 이 중에 이제 앞서 아까 아버지는 예. 그냥 2,400만 원이 대출 실행이 돼서 딴 계좌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없어져 네, 버리는 없어져 거고. 버렸죠. 그래서 네. 피해자의 94%가 가짜 아들 딸에 속은 50대의 중장년층이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66억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4% 증가된 수치. 전체 피싱 사기 중에 55.1%를 차지한다. 네. 전 패턴 다시 한번 보죠. 네. 예. 네. 전 국민의 아들 딸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카톡으로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아빠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아, 이거 밑줄 짝이네요. 예, 액정이 깨졌다. 깨졌어. 그러니까 내 휴대폰은 사용 불가야. 그래서 친구 전화번호인데 이 친구 전화번호 추천 좀 해줘. 친구 추천해. 그러면 그 안에 딱 딸하고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앱을 깔고 이러면 딸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증 딸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드 사진 보내라 딸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면 액정 깨졌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자기가 아빠 카드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지 왜 특정 앱을 깔아라는지 여기부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까는 그 앱이 이제 뭐 전화 가로채기 앱. 네네. 네. 이게 더 무서운 게 옛날에는 그냥 휴대폰을 좀비폰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새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진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금융회사면 어떤 동글동글 은행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전화를 낚아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으로 전화를 가게 안 하고 제가 중간에 낚아채서 네 동글동글 은행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러면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나한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맞는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희들이 여신부서에 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또- 앱도 진짜 무섭네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원격 조정 앱이라는 거, 그러니까 장악하는 그 스파웨어를 봤더니 네. 그거만 깔리면 이제는 완전히 그 디바이스는 끝난 그렇죠. 거더라고요. 그거는 뭐 안에 그 사실 사람에게. 아까 저 신분증하고 여러 가지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그 은행 앱 이런 거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돈도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 있고.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앞에 비밀번호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비밀번호 보고 있다가 그렇죠. 같이 보고 있다가 모니터로 딱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같이 대출 실행을 해버리면 네. 사실 그거는 진짜 답 없는 일이 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만큼 우리 스마트폰에 많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그런 스파이웨어나 악성 앱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서 원격 조종을 당한다. 네네. 그러는 순간 이 아버지도 지금 2,400만 원 대출 실행을 시켜버린 것처럼 네네네. 그냥 무방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제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을 받으셔서 조금 긴장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국민 딸 그다음 국민 아들이 이제 아버지들에게 전화하고 어머니들이 전화했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소장님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말씀 주신 저도 하루에 택배 한 2개, 3개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배를 뭘 신청했는데 그 택배와 다른 택배가 온다든가 다른 택배가 신청돼서 집으로 배달되고 있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신청했는 거 아닌데 그렇죠. 내가 신청한 거 다른 택배네 이러고 누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URL이 깔려 있는 거는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과 저희들이 언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쓰고 나면 카드 사용처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다른 사용처에 큰 금액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를 누를 때에는 네. 심호흡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심호흡 3번 정도 하시고 이게 무슨 문자인지 네. 꼭 두 눈을 똑똑하게 뜨시고 밑에 URL이 나와 있으면 그건 다 스미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옛날에 막 전화해서 으악 하고 막 끊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문자 피싱으로 가니까 톡 피싱으로 네. 가니까 네네네. 더 속겠어요. 그렇죠. 말로 예. 하면 그때는 네, 목소리라도 이제 음. 예, 들으니까 특정 지역에 있는 말투가 나왔기 때문에 좀 그걸 좀 걸러낼 수 있는데 혹시 저번에 우리 저 철진 소장님하고 말했다시피 이제는 뭐 아주 그 목소리도 거의 뭐 대한민국 검사 목소리 뺨칠 했었죠 만큼 우리가 한 예, 3주 예. 전에 했었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또 문자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 주셨다시피 저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문자는 목소리가 들어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딸과 유사한 분명히 딸의 어떤 휴대폰도 제가 봤을 땐 좀비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딸과 유사한 문자, 딸과 유사한 이모티콘 이런 게 나가면 사실 되게 속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제가 뭐 글짓기 이런 거 보면 사람마다 자기 글의 쪼라 그러죠. 그렇죠. 자기 글체가 있거든요. 앞서 이제 그분은 그런 쪼죠. 음. 너를 바다에 던져도 바다에 던져 밀어내도 아니, 계속 들어와. 던지고 던져도 계속 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너를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첫사랑의 그 워딩은 또 이거 우리 집사람 들으면 안 네. 되는데 평생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 너를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거. 그렇죠. 딸이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이런 예. 어떤 그런 그 멘트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 딸 폰도 좀 자학했다면.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글자를 보면 친숙하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466억이라는 게 이게 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그렇습니다. 50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다였잖아요 그때. 예, 예. 거의 전체의 50대 비중이 그렇죠. 94%. 94%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예. 엄마 입장에서는 딸과 아들이 액정이 나갔다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 없죠. 그리고 딸이 수업을 못 듣고 아들이 수업을 못 듣는다는데 특히 코로나19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수업을 듣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되는데 하여간 마지막 결론은 URL 절대 누르지 말자. 그 예, URL 주소는 절대 아예. 절대 누르지 말. 그 URL은 절대로 누르지 말고 그걸로 하나 그냥 신분증 달라는 거 절대로 없고 그다음에 금융 정보 달라는 거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예. 그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시간을 오전 11시대로 옮기는데요. 목돈 지킴 연구소는 계속되고 승재훈 위원 던져도 아빠, 돌아오는 남자도 아빠. 함께 계속합니다. 아빠 액정 끊어졌다니까. 아빠.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목돈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위스 칼리파 피처링 찰리 푸스죠. See You Again 들으시면서 보내도록 하고요. 건강한 주말 마무리하십시오. 내일까지는요.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